지난 21대 총선에서 부산 사하갑 최인호 후보는 불과 697표 차이로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본투표에선 미래통합당 김척수 후보에게 뒤졌지만 사전투표에서 4,618표 앞섰던 게 컸습니다. 경남 양산을 김두관, 서울 광진을 고민정 후보도 사전투표에서 승부를 뒤집은 케이스입니다. 정말 어려운 싸움이었고 힘든 순간들도 많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마지막까지 많은 분들께서 함께 손을 잡아주시고 지난 총선에서 여야 후보가 3%포인트 이내 초박빙 승부를 벌인 지역 20곳 모두 본투표 집계에선 통합당 후보가 앞섰지만 사전투표함까지 열자 12곳에서 민주당 후보가 최종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번 22대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전남과 전북 등 호남이 높았다는 점에서 민주당의 기대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 양문석, 김준혁 후보 논란이 있는 경기 지역이 21대 총선보다 투표율이 높았다며 샤이 보수가 나섰을 거란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전투표 자체가 특정 정당의 유불리로 작용하진 않지만 투표를 고민하던 유권자를 투표장으로 보내 최종 투표율을 끌어올리는 효과는 분명하다는 분석입니다. 결국은 이제 투표율의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요. 소위 기세 싸움이라는 게 있으니까 지지층의 결집이 지금 꼭 필요한 순간입니다. 이런 이유로 여야 모두 높은 사전투표율을 서로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며 지지층을 최대한 결집시켜 본 투표장으로 보내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장 기자, 일단 이번 선거 한번 좀 살펴보면은 이번 선거의 특징, 경합 지역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경합지를 각각 55곳과 50곳 정도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50여 곳에서 승부가 갈린다는 얘기입니다. 네, 경합 지역이 그러면 50곳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어느 지역을 좀 대표적으로 볼 수 있습니까? 한동훈 위원장과 이재명 위원장의 선거운동 동선을 보면 경합지가 어딘지 엿볼 수 있습니다. 어제까지 지난 11일간의 선거운동 동선을 쭉 정리해봤는데요. 가장 많이 찾은 곳은 수도권입니다. 한 위원장은 60석이 몰려있는 경기도를 가장 많이 찾았고 서울은 송파, 마포 등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19곳을 방문했습니다. 여러분, 송파에 제가 다시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범죄자들에게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잖아요. 절실하게 나선 겁니다. 네, 재판에 지역구 일정도 많았던 이재명 위원장 역시 22번 수도권을 찾았고 동작과 중성동구 등 서울을 가장 많이 찾았습니다. 성동구민 여러분, 요즘 살만하십니까? 윤석열 정권은 2년도 안 되는 이 짧은 시간에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물가 폭등 같은 수도권에 이어서는 부산, 울산, 경남을 찾아 낙동강 벨트 지원에 많은 시간을 썼고요. 전통적인 캐스팅 보트인 충청, 대전 등 중원 표심 공략에도 상당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네, 말씀을 정리해보면 수도권 지역이 가장 초접전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부산, 경남, PK, 그다음에 충청 지역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선거운동 할 날들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오늘 일정도 여기에 맞춰집니까?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여야 대표 오늘도 역시 수도권을 향합니다. 한 위원장은 경기 광주를 시작으로 이천, 안성, 오산 등 수도권 남부를 순회하며 후보들에게 힘을 실어줄 예정이고요. 이 위원장은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에서 시작해서 서울 동작을, 영등포을, 종로 등 핵심 지역을 방문했다가 저녁에 다시 인천으로 가 일정을 마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상황으로만 보면 현재 판세 좀 어떻게 분석을 해볼 수 있습니까? 네, 최근 여론조사 그리고 각 당의 판세들을 종합해서 보면 국민의힘은 110석에서 130석, 민주당은 120석에서 150석 또는 그 이상을 확보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비례 의석수 포함이고요. 이 30대 이른바 샤이 보수층과 중도층이 얼마나 투표에 참여하느냐가 이 결과를 가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젊은 층 표심이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조금 이색적인 색다른 선거운동 모습도 많이 포착이 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SNS상에서 유행하는 쇼폼 형식의 각종 챌린지를 따라하는 선거운동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조혜진 국민의힘 경남 김해일 후보는 두 딸과 함께 아이돌 그룹 투어스의 인기곡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 챌린지를 선보였습니다.
이 보시면 능숙한 두 딸 사이에서 어색한 듯 동작을 소화하는 조 후보의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박정희 민주당 대구 북구갑 후보는 하이디라오 나루토 춤 챌린지를 선보였는데 복잡한 동작을 능숙히 소화해 이목을 잡았습니다. 네, 선거 이제 이틀 남았는데 저희가 마지막까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장의 사진인데 배경을 보면은 고깃집 같아요? 네, 해당 사진에 등장한 고기가 무엇인지를 두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예. 네, 지난 1일 이재명 위원장은 탤런트 이원종 씨 등 캠프 관계자들과 함께 인천 계양의 한 고깃집을 찾았는데요. 이 위원장은 눈이 사르르 감기는 맛이라는 글과 함께 삼겹살을 먹는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고깃집이 한우 전문점이라는 점을 들어 이 위원장이 삼겹살을 먹은 척 서민 코스프레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늘 입만 열면 거짓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왜 굳이 삼겹살을 안 먹고 삼겹살 먹은 척 합니까?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도 사르르 감기는 맛은 느꼈으나 소고기인지 삼겹살인지 기억이 안 나는 것이냐며 이 위원장을 비꼬았습니다. 예, 그럼 뭐 이재명 위원장이 삼겹살을 먹었다고 한 건가요? 진실이 뭐예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 둘 다 먹었다고 합니다. 예. 네, 캠프에 확인을 해보니 유세 중간 식사를 해결하려고 가게를 찾았고 이 위원장은 삼겹살과 한우 모두 먹었다고 하는데요. 캠프 관계자는 MBN에 하다하다 소고기랑 돼지고기도 갈라치게 한다며 국민의힘의 문제 제기를 비판했습니다. 선거가 임박하면서 정치인들의 일거수일투족이 논란의 대상이 되는 모습입니다. 그러네요. 어제 사전투표율이 31.3%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민주당의 김민석 실장이 등장을 한 이유가 뭡니까? 네, 어제까지 이틀간 총선 사전투표가 진행이 됐었죠. 역대 최고 수치의 투표율로 더욱 화제가 됐는데 김민석 민주당 상황실장이 정확히 맞춰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 실장이 나흘 전 구체적인 사전투표율과 총투표율 목표를 제시했는데 일치한 겁니다. 역대급 재외선거 투표율을 사전투표로 이어가야 합니다. 민주당은 총투표율 71.3%, 사전투표율 31.3%를 목표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와서 보면 정확하게 소수점까지 맞춘 건데 그러다 보니까 투표 조작 의혹이 제기됐어요? 네, 지난 총선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었던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또 나섰습니다. 황 전 대표는 민주당의 목표치 그대로 사전투표율이 나왔다며 우리가 그토록 걱정하는 부정선거 세팅값의 결과인지 본투표가 끝나고 나면 다 알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경욱 가가호호 공명선거 대안당 대표도 사흘 전에 사전투표율을 어쩌면 이렇게 정확하게 맞췄냐며 의구심을 나타냈는데요. 당사자인 김 실장은 웃어 넘기는 모습입니다. 죄송하다, 조작설에 휘말렸다는 농담조의 글과 함께 31.3 화이팅이라는 짤막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예. 주말인 오늘도 사전투표의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투표장에 길게 줄을 선 시민들은 봄나들이를 떠나기 전에 소중한 한 표를 먼저 행사했습니다. 오후에 꽃놀이 하러 갈 예정입니다. 그래도 관심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또 투표를 하고 또 가족들하고 또 시간 보내는 게 또 좋다 보니까. 투표일에 투표 사무원으로 근무하게 돼가지고 주인을 내 손으로 꼭 뽑게끔 하고 싶어서 이런 것 좀 알려주려고. 22대 총선 누적 사전투표율은 지난 총선보다 4.6%포인트 높은 31.28%로 역대 총선 가운데 가장 높은 숫자를 기록했습니다. 모두 1,385만 명이 참여해 전체 유권자 3명 중 1명꼴로 이미 표심을 결정한 셈입니다. 지역별로는 전남 지역 투표율이 41.2%로 가장 높았고 대구 지역이 25.6%로 가장 낮았습니다. 사전 투표함은 밀봉된 채 각 시군구 선관위 감시 아래 보관된 뒤 오는 10일 본투표가 끝난 뒤에 함께 개표됩니다.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사전 투표율 배경에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